별에게 전해줬어. 네가 원하는 소원 이루어지라고. 딱 한 번만 들어줘요. I beg you please, please, please. 안녕하세요. 임 대표의 책잇 아웃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에게 또 새로운 책을 들고 왔습니다. 오늘 시드니 날씨는 바람이 좀 많이 불고 가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오랜만에 여러분 소설책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읽은 지는 좀 됐는데 내용을 좀 정리하느라고 시간이 좀 걸렸고요. 그 제목은 빠라바라밤 나미야 잡화점의 기적. 자, 나미야 잡화점의 기적. 많은 분들이 좋아하셨던 소설이죠. 제가 요거에 10주년 기념판을 맞춰서 좀 가지고 왔습니다. 그럼 오늘 이 책을 함께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는 히가시노 게이코, 많은 분들이 아시죠? 그 다음에 양윤옥님께서 책을 옮기셨고요. 현대문학에서 2022년 12월 19일날 이게 10주년 기념판이라서 그래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먼저 지은이 히카시노 게이코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최근작으로는 블랙쇼맨과 환상의 여자, 희망의 끈, 화이트러시 등 무려 607종에 달하는 책을 내셨어요. 와우, 일본 작가로 어마어마하지요. 자, 앞으로도 독자의 기대를 배반하지 않게 배반할 때는 좋은 의미의 배반이 되도록 하고 싶다. 요미우리 신문과의 2006년 인터뷰에서의 내용입니다. 일본 추리소설계를 대표하는 최고의 베스트셀러 작가 히가시노는 일본 오사카의 이쿠노에서 시계와 안경 기금속점의 주인의 3남매 가운데 막내로 태어났다. 그의 성 이게 한문인데 동야라고 써있더래요. 동야는 원래 도노로 읽으나 아버지가 발음을 히가시노로 바꾸었다고 전한다. 미스터리에 눈을 뜬 것은 고등학교 2학년 무렵 고민의 하지메이 아르키메데스는 손을 더럽히지 않는다를 읽으면서부터였다. 그 후 사회파 미스터리 작가인 마스모도 세이초의 점가선 제로의 초점을 읽으면서 추리소설에 빠져들었다. 같은 해 겨울 추리소설을 쓰기 시작했다. 자,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처음부터 잘 나간 건 아니겠죠? 대부분의 이야기가 그렇듯이 1977년 재수 끝에 오사카 부림대학 전기공학과에 입학한 그는 처음에는 영화 각본에 이어 소설을 쓰고자 하는 꿈을 품었으나 자신의 습작을 본 친구들에게 악평을 듣고 소설가의 꿈을 접는다. 1981년 일본 전장 주식회사에 엔지니어로 입사하지만 적성에 맞지 않아 2년차 때 진지하게 다른 직업을 고민하기 시작했고 앞으로 5년 동안 도전해보고 실패하면 포기하자는 각오로 추리 작가의 등용문이라 불리는 에도가와란 포상에 도전한다. 몇 번의 낙선 끝에 드디어 1985년 방과후로 제31회 에도가와란 포상을 수상하면서 전업 작가의 길로 들어섰다. 역시 그냥 가진 법이 없어요. 일단은 한번 도전했다가 또 실패하고 또 도전했다가 결국은 일어났다는 거죠. 자, 초기에는 주로 수수께끼 풀이형 추리소설을 썼고 차츰 인간과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가지면서 이에 중점을 둔 사회파 추리소설들을 선보이기 시작했다. 이후 이과적 지식을 바탕으로 기발한 트릭과 반전이 빛나는 본격 추리소설부터 서스펜스 판타지에 이르기까지 미스터리의 외연을 넓히는 다양한 시각과 재료로 폭넓은 장르의 작품들을 꾸준히 발표해 나갔다. 이 중 상당수가 영화와 텔레비전 드라마로 제작되는 많은 사랑을 받았다. 대표적으로는 비밀, 제52회 일본 추리 작가 협회상을 탔고요. 용의자 X의 헌신, 제134회 나오키상 제6회 본격 미스터리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설명해드리는 나오미 잡화점의 기적, 제7회 주코론 문예상 뭐 등등 상 탄 게 너무나 많더라고요. 제가 다 읽어드리긴 좀 많고요. 어쨌든 뛰어난 일본 추리소설 작가다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들어가는 말, 요거는 제가 이 책을 읽고 느낀 점을 조금 정리해 보았어요. 상담이 필요한 시기가 있다니 언제나 누군가의 조언이 필요할지도 모른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만 가지의 생각을 하고 수천 번의 결정을 하며 수백 번의 후회를 할 수도 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고민에 빠져 있고 잠자리에 들면서도 내일을 걱정한다. 이 책은 아이들의 작은 고민들을 상담했던 인물이 인생의 중요한 일들을 가진 사람들까지도 상담하게 되면서 일어나는 일종의 판타지 소설이다.
시간의 흐름이 현재와 과거를 오가며 같은 장소에서 다른 시간을 사는 사람들의 내용이 숨겨져 있다.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고민들이지만 누구도 함부로 조언할 수 없는 고민들이 있다. 나라면 어떻게 말했을까 하는 자문을 던지면서 소설의 인물이 되어본다. 짜장을 먹을지 짬뽕을 먹을지 고민을 할 때 누군가 옆에서 짜장을 먹으라고 하면 의외로 짬뽕을 시키고 짬뽕을 먹으라고 하면 짜장을 먹는 사람들이 많다고 한다. 지금 나의 고민이 무엇인지, 내 주변의 사람들이 가진 고민은 또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만드는 책이다. 누군가의 고민을 들어주던지 나의 고민을 누군가에 나누던지 고민이라는 것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당신은 진정 행복한 사람이다. 자, 이 부분은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느꼈던 걸 짤막하게 좀 정리를 했고요. 본격적으로 책 속의 내용들을 들어보겠습니다. 히가시노 게이고의 가장 경이로운 대표작 나미야 잡혀점의 기적, 이 국내 출간 10주년을 맞아 무선 보급판으로 발간이 되었다. 위로와 공감을 얻을 수 있는 따뜻한 공간을 그린 초판 표지의 감동을 그대로 담아낸 무선판은 다소 무게감이 있었던 양장판과 다르게 누구나 가볍게 들고 다니며 읽을 수 있도록 했다. 그러니까 양장판이 참 보기도 좋고 이렇게 보관하면 이렇게 딱 간지 있고 좋은데요. 들고 다니면 좀 많이 힘이 이렇게 팔이 아픈 게 사실이에요. 이렇게 펴서 보면 가끔씩 이 손목이 아플 때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20주년은 그래서 아주 간편하게 만들어냈다라는 얘기입니다. 계속 읽어드릴게요. 시한부 애인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 생이 얼마 남지 않은 그의 곁을 떠나는 게 과연 맞을까? 꿈을 위해 노력했지만 몇 년째 성과는 없고 부모는 노쇠해지는 상황에서 이젠 꿈을 접어야 하는가? 나미야 잡화점님, 앞으로 도착한 고민 사연들은 이렇듯 하나같이 쉽게 답하기 어려운 내용들이다. 졸지에 나미야 잡화점님이 되어 투덜투덜 답장을 쓰던 3인조는 강도가 나와요. 여기서 어느새 그 안타까운 사연들에 빠져들고 그들과 함께 편지를 읽는 독자들은 그에 대한 답을 같이 진지하게 고민해 나가는 경험을 할 수 있다. 사실 나미야 잡화점에 이런 편지들이 오게 된 이유는 40여 년 전 잡화점의 주인 나미야 유지 할아버지가 이게 고민이라는 일본 말이더라. 고민을 상담해주는 일을 아이들의 장난을 받아주면서 시작했다가 고민 상담소로 알려지게 되었고, 아직 잡화점이 문을 열었던 1970년대 문구류를 사러 드나들던 아이들의 복잡한 옛 동네의 풍경, 비틀즈에 열광하던 청춘들, 이어 사상 유례없는 호경기를 화려하게 변화가는 상점가와 거품 경제의 몰락, 그리고 2012년 취업난 등의 절망한 청년 세대까지 수십 년의 세월의 파노라마를 하룻밤 속에 담고 있는 소설은 지나간 시절의 향수와 현 시대의 아픔을 오롯이 품며 다양한 세대의 공감을 얻는다. 그러니까 한 장소에서 시간을 왔다리 갔다리 하는 과거에서부터 쭉 끌어오는 이야기들이 이 안에 숨어 있어요. 그래서 가끔 읽다 보고 좀 이게 흐름을 놓치면 다른 소설인가 하는 착각을 좀 가질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읽을 때 좀 이렇게 집중해서 읽어보시면 좋아요. 근데 정말 내용이 재밌어요. 추천글 손석희, JTBC 보도부분 사장. 오래된 편지글 안에서 그 시절을 살았던 이들의 사랑 냄새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오늘날 편지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히가시노 게이고의 책 나미야 잡화점의 기적에는 답장을 쓰는 노인 나미야 씨가 등장합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잡화점의 편지함 속에 얼굴과 이름을 감춘 익명의 편지들이 배달되기 시작했고, 잡화점 주인 나미야는 정석권 답장을 보내주었습니다. 마음이 가져온 기적 때문이었을까요? 편지 왕래는 그가 사망한 이후에도 시공간을 초월해서 오랫동안 이어지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얼굴 한번 마주치지 못했지만 서로의 마음을 쓰다듬어주는 편지글을 통해서 일상은 소소한 기적들로 반짝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담을 한다 그러면 누군가의 얼굴을 보고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 좀 듣고 하는데, 여기는 편지의 글을 읽고 그 편지에 대한 답을 쓰는 것을 가장 기본의 틀로 가지고 있습니다. 자, 방송인 박지윤 씨입니다. 이 소설은 추리라기보다는 판타지에 가까워요. 고민 상담을 해주는 어떤 잡화점을 배경으로 벌어지는 미스테리한 일인데,
사실 누구나 다들 고민이 있잖아요. 그런데 누구나 다 누군가의 조언이나 그냥 힘내라는 응원 한마디를 듣고 싶어하는 팍팍한 현실을 견디고 계시지 않을까 싶어서 이 책을 추천해 드립니다. 오케이. 자, 모델 한예진 씨도 추천사를 썼어요. 최근에 나미야 잡화점의 기적을 친구가 심심할 때 읽어보라고 추천해 줬거든요. 그래서 별 생각 없이 읽었는데 누운 상태로 한 번에 다 읽었어요. 읽고 나니 해가 떠 있더라고요. 정말 재미있었습니다. 자, 문화평론가 허희님입니다. 나미야 잡화점의 기적이 처음 번역되었을 때 한국 사회에선 갈등과 분열이 깊었다. 누구도 믿을 수 없다는 의심이 팽배했다. 이런 사회 분위기 속 독자들에게 이 소설은 인간 사이의 믿음과 연결을 이야기함으로써 위로를 준 것이다. 수년간 베스트셀러라는 것은 한국인들 사이에 여전히 서로가 연결되고 싶어하는 욕망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일본 소설인데도 불구하고 한국의 어려웠던 상황들과 잘 매치업이 되어졌던 것 같습니다. 자, 변호사 임윤선님, 나미야 할아버지가 고민 상담에 감사했던 이유는 간단했다. 그는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자신을 신뢰하고 존중한다는 사실에 매료되었던 것이다. 누군가에게 조언을 해줄 수 있다는 것은 믿음과 존중을 전제로 한 것. 이 간단한 사실을 나미야 잡화점을 통해 비로소 알았으니 정말 기적은 기적이다. 자, 추천사가 엄청 많이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이수정 창원대학교 교수님, 철학자 교수님의 내용을 한번 좀 읽어드릴게요. 국적불문 이건 명작이라고 수작이라고 누구든 꼭 읽어야 한다는 책이라고 그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거기에 인생에 대한 성찰이 있었고 가치에 대한 지향이 있었고 무엇보다 사람에 대한 따뜻함, 일본인들이 말하는 야사시사가 깔려 있었다. 소설적인 수완과 재미는 덤이었다. 어떻게 이런 기발한 착상을 했을까? 자, 오늘 하루 이 빈 시간 속에서 나는 우리나라는 무슨 글자를 쓰고 무슨 지도를 그려야 할까? 어디로 가야 할까? 인생을 사는 우리는 보통 갈 바를 알지 못한다. 물어볼 것이 하나둘이 아니다. 우리 동네에도 나미야 잡화점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마지막으로 추천사 하나만 더 읽어드릴게요. 일본의 유명한 영화 감독이죠. 히로키 르이치가 이러한 추천사를 썼어요. 영화 속 나미야처럼 누군가를 위해 진심으로 고민해주는 마음은 계속 타인에게 타인으로 전해질 거라고 생각한다. 32년간의 시간을 건너뛰는 서사는 그런 따스한 마음이 진정 필요한 이들에게 가닿길 바라는 마음이 잘 표현된 것이라고 생각해요. 이 영화를 보다 보면 저도 제 어릴 적에 떠올라요. 잘 되고 싶어서 발부둥치던 시기였지요. 그런데 어느 순간 너무 외롭더라고요. 그때 제 모습과 영화 속 도둑은 비슷한 것 같아요. 세상은 정말 혼자 살 수 없는 것 같다고 생각해요. 라고 이렇게 추천사를 써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목차를 좀 읽어드릴게요. 소설이기 때문에 목차는 좀 짧습니다. 그리고 목차를 읽고 책 속에 있는 내용도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제1장, 답장은 우유 상자에, 제2장, 한밤중에 하모니카를, 제3장, 시빅 자동차에서 아침까지, 제4장, 묵도는 비틀스로, 제5장, 하늘 위에서 기도를 옮기니의 말, 이렇게 해서 목차는 구성이 되었습니다. 자, 그럼 내용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설 안에 있는 내용들을 좀 몇 가면 발췌를 해서 읽어드릴게요. 페이지 31페이지 내용입니다. 아니, 몇 마디만 써보내도 그쪽은 느낌이 크게 다를 거야. 내 얘기를 누가 들어주기만 해도 고마웠던 일 자주 있었잖아. 제1장, 답장은 우유 상자에서 발췌를 했습니다. 페이지 140페이지고요. 너한테 도와달라고 할 만큼 나나 우리 가게가 허약하지는 않아. 그러니까 쓸데없는 생각 말고 한 번 더 목숨 걸고 해봐. 도쿄에 가서 열심히 싸워보라고. 그 결과 싸움에 패한다면 그건 그것대로 괜찮아. 어쨌든 너만의 발자취를 남기고 와. 자, 미래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아들에게 아버지가 해주는 얘기입니다. 제2장에 있는 한밤중에 하모니카를 의 내용입니다. 이번엔 페이지 142페이지에서 143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다만 한 가지 당신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당신이 음악 외길을 걸어간 것은 절대로 쓸모없는 일이 되지는 않습니다. 당신의 노래에 구원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당신이 만들어낸 음악은 틀림없이 오래오래 남습니다.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느냐고요? 묻는다면 대답하기는 곤란하지만 아무튼 틀림없는 얘기예요. 마지막까지 꼭 그걸 믿어주세요. 마지막 순간까지 믿어야 합니다. 제2장 한밤중에 하모니카를 내서. 그러니까 노래를 갖다가 포기할까 했던 사람이 포기하려고 하는 순간 마지막 희망을 붙들고 그 노래를 했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그 노래를 듣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유명한 노래죠. 한국 노래 중에서도 그런 노래 있잖아요. 지났지만 아주 유명한 노래.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라 라는 내용의 그런 핵심들을 좀 가지고 있었습니다. 페이지 158페이지에서 159페이지입니다. 설령 엉터리 같은 내용이라도 30통이나 이 국리 저 국리 해가며 편지를 써 보낼 때는 얼마나 힘이 들었겠냐 그런 수고를 하고도 답장을 원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없어. 그래서 내가 답장을 써주려는 거야. 물론 착실히 답을 내려줘야지. 인간의 마음속에서 흘러나온 소리는 어떤 것이든지 절대 무시해서는 안 돼. 자, 제3장 시빅 자동차에서 아침까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우연한 기회에 무언가 훔치러 왔던 도둑들이 그 편지에 답장을 써주는 내용들이 숨어 있어요. 제가 자세한 건 다 말씀드릴 수 없고요. 자, 페이지 259페이지입니다. 부디 내 말을 믿어보세요. 아무리 현실이 답답하더라도 내일은 오늘보다 멋진 날이 되리라고 생각해요. 자, 제4장 묵도는 비틀스에서 있는 내용이고요. 자, 페이지 330페이지에 있는 내용도 읽어드릴게요. 뭔가 설명은 잘 못하겠지만 고에이가 우물우물 말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오늘 밤 처음으로 남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했다는 실감이 들었어. 나 같은 바보가. 제5장 하늘 위에서 기도를 있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정말 무시당하고 아무런 자기가 능력이 없다고 생각했던 청년인데 누군가에게 고민에 대한 답장을 써주면서 느끼는 뿌듯함을 표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들도 한번 그런 기억이 있으세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능력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우연치 않게 어떤 사람에게 조언이나 그 사람이 이야기를 들어주고 내가 했던 그 얘기가 그 사람에게 큰 힘이 되었던 적. 자, 이런 기억들이 있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페이지 447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당신의 지도는 아직 백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목적지를 정하려고 해도 길이 어디 있는지조차 알 수 없는 상황일 것입니다. 지도가 백지라면 난감해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누구라도 어쩔 줄 모르고 당황하겠지요. 하지만 보는 방식을 달리해 봅시다. 백지이기 때문에 어떤 지도라도 그릴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당신 하기 나름인 것입니다. 모든 것에는 자유롭고 가능성은 무한히 펼쳐져 있습니다. 이것은 멋진 일입니다. 부디 스스로 믿고 인생을 여한 없이 활활 피워 보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제5장 하늘 위에서 기도를에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에게 소설책을 좀 소개시켜 드렸어요. 나미야 잡화점의 기적이라는 것이고요. 여러분 이 책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짧게 좀 정리를 했는데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의 삶의 큰 고민들을 혹시나 풀어낼 방법들을 이 책 속에서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임 대표였고요. 책 잇 아웃은 다음에 다시 만나겠습니다.